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이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향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현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전만 국민의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키고 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 또한 사상입니다. 달갈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론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군 대회에서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체위협 계승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인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견인불발의 정신력은 5대 교양을 사상교양의 기본 관역으로 정하고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당이 제시한 5대 교양인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 신념 교양, 계급 교양, 도덕 교양 가운데서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성 교양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침투시켜 그들 모두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입니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오늘 위대성 교양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성 교양을 강화할 때 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위대성 교양은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입니다. 생산과 꾸리기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본보기 단위입니다. 이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하루 일과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몸소 써주신 공장 현판을 보며 출근길에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해방 전 우리 공장은 평양 제2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울타리에는 새철망을 쭉 누래놓고 그 밑에다가 유리 조박지를 다 꼽아놓고 나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대불러다가 공장 안인 반토굴에서 전기가 뽀얗게 소렸기 때문에 앞뒤 사람도 가리지 못하는 이런 데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노예 노동을 강요하였으면 공장을 감옥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러던 우리 공장은 노동당 시대에 와서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운동을 잊지 말자고 공장 제일 좋은 자리에 혁명 사적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이 사적비에 대한 정성 사업을 스스로 맡아하고 있는 공장 종업원들은 매일 이 앞을 지나다니며 공장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도 업적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성 교양이 종업원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위대성 교양 고점을 통한 교양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에 한 번씩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오래 일해오면서 사족교양실 참관을 많이 하지만 정말 사족교양실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 공장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용도 업적을 더더욱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1962년 1월 어느 날에 우리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 그때 그 반토굴 같은 이런 조사 현장에서 중기가 뽀얗게 서려 있는 속에서 일하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공장을 새로 지어주자고 일꾼들에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서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말씀 올렸는데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롭다고 공장 건설비는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계산하자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다음에 계산하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정말 건설비 타산 없이 건설하는 건설 역사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다음에 건설비를 계산하자. 이것은 일꾼들의 가슴 속에 생산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미래성 교양의 고점인 혁명사적 교양 시대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일화를 전하는 이야기도 깃들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보이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찾아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대서안의 추위로 해서 정말 그 날씨가 보통 맵자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희들의 공장을 이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장군님께 장군님 이렇게 추운 날에 공장을 이제 찾아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들으시고 아니라는 거, 나는 우리 인민들이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는 정말 이런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며 이제 공장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손목을 하나하나 이제 잡아 주셨습니다. 그때야 저희들은 장관님께서 끼고 계시는 그 장갑이 너무나도 허불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설은 다를 대로 다 달았고, 정말 장관님께서 입고 계신 그 야전 속옷은 정말 눈 위에 색이 다 바랬고, 또 이 목깃은 정말 너무나도 낡아서 무슨 색인지조차 이제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충정의 피를 끓이는 수천만 아들 딸들이 있고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천을 쌓으면 하늘에 닿으련만 자신을 위해서는 포근한 새 소못 한 벌마저 마다하시고 낡은 소못을 입으신 채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 우리 소령님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시었습니다. 하기에 이 공장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 오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자옥만 새겨보아도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 생애를 잘 알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유로운 오보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 뜨겁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역사와 더불어 노예살이 인생으로부터 공장의 주인으로, 고역장으로부터 정다운 일터이로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위대성 교양은 이 공장 노동계급이 생산과 꾸리기, 후방사업 등 모든 사업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게 했고, 결국은 공장을 앞선 단위로 전변시키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성 교양은 당정책 관철에서 생산자 대중이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있는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어리 세멘트 공장입니다. 세멘트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는 이 공장에는 소속로 보수기 일을 한 주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한 새 기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얼마 전 소속로 보수를 위해 로를 세웠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승어리 세멘트 공장을 처음 찾아주셨던 날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직장 앞에서는 해방 후 공장을 찾아주시고 소송공들의 험한 손도 일일이 잡아주시며 소속로 관리를 잘해서 승어리 세멘트 공장 노동계급이 세조국 건설에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용도 업적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연회가 끝난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송공들이 몸에 물을 끼얹고 이글거리는 소속로 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로를 세운 때로부터 겨우 6시간이 지난 때여서 소속로의 내부 온도는 수백 도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속로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자면 노를 이틀 이상 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열 속에 서슴없이 뛰어든 소송공들은 내화벽돌 해체 작업을 5시간 만에 끝낸 데 이어 새 내화벽돌을 쌓기 위한 전투를 벌여 소속로 보수를 40시간 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위대성 교양의 생활력은 이렇듯 큰 것이었습니다. 위대성 교양과 함께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우리 인민의 소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는 새로 나온 노래를 형상한 화면 음악이 방영되었습니다. 비록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국이라는 고목을 자래우는 뿌리처럼 살자는 사상을 강조한 노래 뿌리가 되자.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토록 큰 가마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 달 전에 발표된 경야는 원수님의 보루의 고전적 너작에서 애국주의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받아놨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북왕조 건설을 다우치자 해서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지시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적과 우리 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적의 북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상이 밝혀짐으로 해서 김일성 민족의 북왕번영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과 투쟁의 나침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고 도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필승의 좌우명이었고 혁명신조였습니다. 가장 숭고한 조국관과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었기에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의 길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것을 보시면 애국자 부대라는 감 높은 칭호도 안겨주시었고 인민들 속에서 발휘되는 애국적 소행을 보고받으시면 사랑의 친필 소한도 보내주시었습니다.
번듯하게 정리된 풍요한 대지를 보시면 부강본영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시며 애국의 정서를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배우기도 하시고, 머나먼 이국 땅에 가셨을 때에는 두고 온 조국과 인민들이 못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정담아 불러보곤 하시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지향 사업을 말합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따라배워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 정적 분모를 그대로 닮은 열렬의 애국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김일성 동지 후손, 김정일 동지 전사 제자들이 마땅한 혁명적 본분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이 가지는 역사적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천만 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며 경이적인 성과들을 안아오고 있는 김정일 애국주의. 이 숭고한 애국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소중히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에 대해 생각해 보노라면 2013년 6월 여기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우리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셨던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수님께서 앉으셨던 원형의자입니다. 그때 경영 원수님께서 먼저 앉으시어 이 휴식장을 꾸린 우리 노동급이 아주 재간이 있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경영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공장에 이 잔디밭과 원림 녹화 사업을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김정일 애국주의는 이 원형 속에 실 간판같이 쏘놓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도 자기 가슴에 굴어안고 자기 도움 피로 덮여주는, 바로 이것이 김정일 애국주의라고. 정말 이 공장은 이 김정일 애국주의가 철철 넘쳐나는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잔디였습니다. 그러던 이 지피식물이 애국의 불씨가 돼서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열렬한 애국의 불길을 지펴올렸습니다. 잔디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심기는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하기 위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직접 구덩이를 파시고 정성 담아 나무를 심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살인복구 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온 나라의 소리마 원리마 과수원화를 실현해 주시려 끊임없는 노고의 길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전 국민은 김정일 애국주의의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귤 뜨는 밤 오셨던 길, 동이 틀 때 또 오시며 인민 위해 바치시는 금정코만 가네. 갈수록 가슴 젖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 김정일 애국주의. 다시금 외워보노라면 2012년 5월 8일을 잊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날 만경대 유희장에 나오시어 도도블로크 짬 사이로 도단한 자풀들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도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강행군을 하시면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사업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시었습니다. 인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문화휴식 장소가 못쓰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일꾼들이 1000만 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정책에는 우리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차가운 저구개가 피겨 있었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이렇게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심어졌고,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이렇게 김정일 애국주의의 최고 재현자이신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국에는 작고 큰 것 내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보며 제 손으로 잔디씨를 뿌려 애지중지 가꾸고 온 나라를 소리마 원리마 와소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조국의 산과들 거리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꾸려가던 나날,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참다운 애국은 조국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까지도 소중히 품어 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덮여주는 곳이라는 사상이 소중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 원수님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그 자신의 사상 감정을 소박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흙이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이것이다. 그것은 이 구절에 자기 한 몸을 깡굴이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순간 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내가 숨이 져서 짧은 생을 산다고 해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더 바랄 것 없는 것이 나의 견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뿌리로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으신 경례하는 원수님. 그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이 땅에는 김정일 애국주의의 알찬 열매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정녕 이 땅에는 김정일 애국주의를